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이 2025년에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앞으로 전망 1,500달러 선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인원에서 이 카카오 암호화폐인 클레이를 상장했다는 소식입니다. 4대 거래소에서 최초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인원에 또 상장이 되자마자 카카오 암호화폐 이 클레이가 지금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일본의 대형 은행 3곳이 공동 디지털 결제 구축 방안을 찾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연어 수출 기업이 이 IBM 푸드트러스트에 가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FATF 오늘 24일 전체 회의를 갖고 각국 암호화폐 규제 상황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감독국 소장이 기존 금융권 암호화폐 업계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5개년 블록체인 로드맵 추진 위한 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기부에서 그린 뉴딜로 이 한국판 스타시옹 F라는 이 프랑스의 창업 공간을 이제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할게요. 리서치에서 이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이 2025년에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코인 매트릭스의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이 4년 내에 미국 주식시장 거래량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 거래량 초월은 약 5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현물 1일 거래량은 이 41억 달러 정도입니다. 미국 채권 글로벌 FX 마켓 거래량은 약 4,460억 달러, 그리고 8,930억 달러, 그리고 1조 9,8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거래량이 엄청난 차이예요. 거의 뭐 100배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그 성장률이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거래량보다 지금 훨씬 더 이제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거의 거래량보다 이제 성장하는 이 성장률을 봤을 때 앞으로 거래량이 주식시장 못지않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터너티브에서 나오는 이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이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53으로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9,650달러 선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은 한번 다운되고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살짝 올라갔지만 다시 또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4시간 봉으로는 52평선이 지키고 있는데요.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깨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워낙 지지를 자주 받아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지금 보면요. 아직까지는 이 상단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 선에서 지금 10,000달러와 9,400달러 선 안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 흐름들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히 떨어지지도 않고 위쪽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아래쪽에 51일 이동평균선이 또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그래서 지지선이 아직 밑에 아직 대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파텔이 지금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전망 같이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크립토 파텔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추세가 위쪽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가격은 11,000달러 선 위쪽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라인이 만약 깨지고 내려가게 된다면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그 200 EMA 선과 그리고 지금 7,765달러 선 그리고 6,755달러 선 그리고 4,863달러 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아래쪽에 포진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1475달러 선까지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들이 있지만 다시 저항선을 맞고 또 떨어지는 상황들도 단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원에서 지금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를 상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4대 거래소 최초인데요. 지금 이 카카오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 그라운드 X가 발행하는 암호화폐 클레이가 요즘에 계속 뜨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오픈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코인원도 지금 이 암호화폐 클레이를 상장을 했습니다. 입금은 이제 4일 오후 3시에 시작이 됐고 거래는 5일 오후 6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출금은 이제 8일 오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매수 수량은 이제 6,000개로 제한을 하는데 지금 이 소식 때문인지 클레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그라운드 X에서 개발한 이 클레이튼을 이 그라운드 X와는 협의 없이 지금 이제 상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국내 4대 거래소 가운데에서는 클레이를 상장한 처음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정작 이 카카오에 연결된 업비트라는 거래소는 상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 다른 거래소들이 오히려 이 클레이를 상장하면서 거래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지금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라운드 X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4대 거래소가 또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는지 크게 상승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클레이가. 그래서 480원이 넘는 가격대를 한번 찍고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있다가 급등하는 양상들이 단기적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급등세는 또 다시 한번 하락세가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지금 266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단기적인 추세들이 이 폭발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최근에는 지금 이제 클레이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도가 이런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요동치는 이제 가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카카오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만약에 진짜 폭등이 하거나 사람들이 너무 투기성이 강해진다면 이 규제에 대한 영향을 또 염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투기적인 성향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꺼려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아마 이런 상장들이 꼭 반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클레이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기도 하죠.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클레이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활용성이나 확산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이 클레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가, 이런 부분이 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속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계속
그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근데 너무 투기성으로 접근하시는 건 조금 자제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트 심슨 패턴, 이 비트코인 이번에 1,500달러 허들 넘을까에 대한 기사인데요. 재미난 기사인 것 같아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차트의 패턴을 굉장히 웃기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Arrow 캐피털 CEO인 이 수주가 최근 그 코이니스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지난 1일에 나타난 비트코인 가격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트레이더들이 파생상품 거래를 계속하는 한 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서 더 많은 바트 심슨 패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바트 심슨은 애니메이션 이 심슨 가족의 주인공 캐릭터죠. 이 잔디 모양, 이 머리 모양이 굉장히 웃기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머리 모양을 이제 본떠서 차트 모양에 이렇게 그려놨죠. 아주 보기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 쉽게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여주었어요. 급등하다가 위쪽에서 살짝 머물다가 머리 모양 만들고 급락시키는 페이크 패턴이죠. 결국에는 페이크 패턴인데 단기적인 페이크들이 자주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원인을 이 파생상품 거래로 보고 있는데요. 이 파생상품 거래가 이제 현물 마켓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자주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대형은행 세 곳이 공동 디지털 결제 구축 방안을 찾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이 이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과 미쓰호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이 공동 디지털 결제 솔루션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직된 연구 그룹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 그룹은 일본 중앙은행과 재무부, 금융청의 감독 아래에서 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 운영, 서비스 제공, 인프라 표준 수립 방안, 그리고 국내외 잠재 활용 사례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새 은행 외에도 일본 대표 통신사인 KDDI, 그리고 동일본 여객철도, 일본 4대 로펌인 이 모리 하마다 엠마스 모토 등이 연구에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연구들을 같이 살펴보면요. 지금 일본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지금 현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결제 확산에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비현금 거래를 40%까지 늘리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미는 거죠. 결국에는 이 디지털 결제 방안을 지금 계속 찾는 것도 국가적으로도 이제 계속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일본 자체 내에서 이제 현금 사용률이 너무 높고 아무래도 이제 그 고령화가 조금 이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가 이 디지털 결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투자들 은행,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연어 수출 기업이 이 IBM 푸드 트러스트에 가입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노르웨이 연어 생산업체인 크바로이 아틱이 식품 사기 방지를 위해서 IBM 블록체인 솔루션인 이 푸드 트러스트를 선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크바로이 아틱은 이 미국과 캐나다의 식당, 매장 등의 양식 연어를 수출하고 있는데 기업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연어 산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이 상품의 QR코드를 스캔해서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산지 정보와 접근할 수 있고요.
연어의 연령, 서식지, 밀도, 포획 일자, 이동 경로 등 이 상세한 자료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푸드 음식을 이제 식품 산업이 이 블록체인과 결합을 하면서 이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이 이제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먹거리들도 이제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블록체인 솔루션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FATF 오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각국 암호화폐 규제 상황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FATF는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고요. 오는 24일 날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국의 규정 이행 사항을 검토한다고 포브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규제 이행 사항들을 이제 FATF의 권고안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FATF 권고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이 실제적인 국제 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원국은 이를 토대로 법률과 규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FATF 정책 권고 이행 근거를 담은 특근법 개정안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규정이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실제적으로 그 상장된 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이제 규제, 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규제안을 통해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 통화감독국 수장이 이 기존 금융권 암호화폐 업계의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주요 은행 감독 당국이 지금 이 통화감독국인데 이 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 공고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과 디지털 금융 활동의 규제 방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통화감독국은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이 미국 2,900개 은행을 감독한다고 하는데요. 기관은 이번 공고문을 통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기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행은 소비자, 기업,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하며 이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감독국의 역할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명확한 규제 체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디지털 금융활동 관련 규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이런 암호화폐나 디지털 금융활동에 대한 조금 더 그 진보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확실히 이런 산업계에 대한 그 지원 같은 게 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감독 당국도 실제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는 꼭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감독 당국이 감독을 내 마음대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산업의 실정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산업의 발전에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도 더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호주 5개년 블록체인 로드맵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호주에서도 국가 블록체인 로드맵을 이끌어갈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13명의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호주 국가 블록체인 로드맵 운영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2월 호주 정부는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5개년 블록체인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블록체인 로드맵은 호주 블록체인 산업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해 전 세계를 선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블록체인을 주요적으로 이 주요 산업으로 이렇게 보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차역에 이 스타트업을 넣는 이 중기부의 그린 뉴딜은 이 한국판 스타시용 애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려운데 지금 우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프랑스의 창업 공간이 있습니다. 이 스타시용 F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복합적인 도시 재생과 이 창업 혁신이 같이 연계한 이 창업 공간입니다. 여기를 이제 중기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겠다. 이 그린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 파리 13구에 있는 세느강 근처에 이 국영 철도 회사가 1929년에 지은 기차역과 철도 부지가 있었는데 이 한때 흉물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 청년 고용을 이 스타트업으로 풀기로 한 프랑스가 2017년 이 기차역을 허무는 대신에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여의도 공원의 15배인 3만 4천 평방미터 규모의 이 스타시용 F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박재성 중소기업 연구위원은 이 스타시용 F는 일터와 거주공간 그리고 스포츠센터, 카페, 바 등 이 공동 생활 공간이 한데 모여 있고 이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은 3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40개 벤처 투자사가 있고 35개 정부기관도 입주를 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문을 연 지 7개월 만에 6만 3천여 명이 다녀갈 만큼 일터이자 프랑스의 명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제 기능별로 창조구역, 공유구역, 휴식구역으로 나누는데 스타트업이 일하는 창조구역에는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한창이고 한국 기업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그린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도 이 판교 창업존이나 이 서울 창업 허브와 같은 대규모 창업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시용 F와의 차이점은 이 스타시용 F는 국가, 연령, 성별,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 다양성이 또 특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기업이 한데 모일 때 발생되는 밀집 효과와 이 도시 재생을 연계한 프랑스적인 모델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그린 뉴딜 정책 일환으로 이 프랑스의 스타시용 F를 벤치마킹한 도시 재생 창업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간이 생긴다면 실제적으로 스타트업들이 더 자율적이고 조금 더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지켜보고 싶네요. 어떤 공간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실제 스타트업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대 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